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 김미경입니다. 날씨가 이젠 추운 겨울 날씨여서 몸이 많이 움츠러드는 계절이지만 몸과 마음을 활짝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이은 정신요법 제3학파라 불리는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의 창시자이시며 세계적인 거장이신 빅터 프랭클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대인이었던 프랭클이 직접 체득하면서 그 안에서 온고를 집필한 사실과 인류를 위해서 기어이 살아남아야 하겠다는 사명과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의미치료로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 죽음의 수용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 전문가이시며 한국의미치료학회 회장이신 이시영 박사님께서 번역하신 책이어서 의미치료로 절망에 빠진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준 책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도 20년 전에 읽었을 때도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제가 의미치료를 접하면서 이 책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강제 수용소의 극단적인 상황을 겪어낸 프랭클의 체험담이기에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의미치료 기법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프랭클은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의 좌절에 초점을 맞추었고 프로이드 이론을 제하지 않고 그의 업적 위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쌓아 올리는 것, 자기 것과는 다른 형태의 실존적 치료법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고 그들과 유대를 맺으며 공동 보조를 해나가는 것, 이런 관대함이 프랭클 이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살장 아우슈비츠 수용되기 위해서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열차 한 칸에 80명이 타고 있었다. 열차 안이 너무나 꽉 차서 창문 위쪽으로 겨우 잿빛 새벽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다. 겁먹은 듯한 기적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렸다. 마치 파멸에 빠질 운명에 처한 이 불행한 짐꾸러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 같았다. 아우슈비츠의 팻말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은 멈췄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기차는 망설이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불쌍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우슈비츠라는 끔찍한 현실로부터 구해내고 싶다는 듯이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200명 정도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가축우리 같은 건물에 구겨 넣어졌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몰라 유리 조각으로 면도해야 했고 뺨을 문질러 혈색을 좋아 보이게 하여서 살아남기만을 바랐지만 죽음보다도 더한 모멸감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오는 고통이다. 몸의 모든 털을 깎고 발가벗겨져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들어졌을 때 서로를 보면서 가장 모멸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수용소 생활이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는 마지막 남아있던 피하 지방층이 사라지고 몸이 해골에 가죽과 넉마를 씌워놓은 것 같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장기관이 자체의 단백질을 소화시켰고 몸에서 근육은 사라졌다. 그러자 저항력이 없어졌다. 같은 막사에 있던 사람이 하나둘씩 죽어나갔다. 우리는 모두 다음에는 누가 죽을 것인지, 자기 자신은 언제 죽을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내면 세계를 극대화시켜 자기 존재의 공허감과 고독감, 영적인 빈곤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과거 일들을 회상하였다. 미래에 펼쳐질 평안하고 행복한 상상도 하였다. 어쩌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곤 했다. 강제 수용소에 예술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뿐만 아니라 유머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더 놀랄 것이다. 비록 그 흔적이 아주 희미하고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만 지속됐지만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또 다른 무기였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유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초연함을 가져다 준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인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취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우리들은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삶은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라고 프랭클은 말합니다. 로고테라피는 환자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을 과제로 삼는다.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기보단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면의 긴장은 정신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프랭클이 살아남아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치료를 만든 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하였고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진 현대인들에게 실존적 공허감이 점점 많아지면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자살 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존적 욕구의 좌절에서 나오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넘지 못할 산과 건너지 못할 바다처럼 느껴지는 큰 문제 앞에서도 분명히 삶의 의미를 찾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함께 살아내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